네이버 웹툰 플랫폼에서 제일 많이 받은 작가가 124억을 받았습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재밌으면 보는 거예요. 수백억을 버는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문명사적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읽으시고요. 삶과 비즈니스의 미래를 탐색하는 분이고 메타버스 시대의 신대륙 탐험의 선두에 이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재붕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제 아들이 지금 17살인데 프로게이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중1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네.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네. 예. 네. 그리고 고등학교도 본인이 선택을 자퇴를 하겠다. 저기는 프로게이머의 길로 가겠다. 해서 지금 자퇴를 시키고 혼자 열심히 게임의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정진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현실이에요. 아빠로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저는 오늘 네.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네, 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주로 메타버스에서 사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은 또 어떻고? 다 궁금해요, 그냥. 네. 지금 프로게이머도 대표적인 메타버스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죠. 사실 롤드컵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게임 이제 있죠. 알죠, 프로리그가 알죠. 있잖아요. 예, 알죠. 거기서 제일 잘 나가는 선수가 페이커 이상혁이라는 선수인데요. 연봉이 100억이 넘어요. 네. 저보다 낫죠. 재밌는 건 그 롤드컵의 결승전에서 선수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도 과거에는 그냥 맨땅에 헤딩이었으면 지금은 그걸 잘 보여주는 선배가 굉장히 탄탄하게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아들이 프로게임을 한다고 그래서 학원을 갔어요. 동대문에 그런 학원이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아들이 알아보고 가자 그래서 갔더니 와,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막 자기 네. 미래를 꿈꾸고 있더라고요. 네. 학원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고 했더니 무조건 5시간 이상은 하루에 5시간 이상 게임을 시켜야 되고요. 그날 이후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설프게 놀고 막 어정어정 돌아다니면 들어가서 게임 안 해! 이럴 시간이었어요. 들어가서 게임해야지.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집안에서 저희 집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 또 다른 메타버스에서 사는 슈퍼 사피엔스를 한번 소개하면요. 네네. 실제로 고1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코딩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학교를 그만뒀다. 왜 그러냐?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막 중학교 때까지 엄청나게 코딩을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그럼 IT 특성화고에 가면 된대.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선생님이 옛날 코딩을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린 이해가 가죠. 선생님이 어떻게 다 업데이트를 해. 그렇지. 선생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미안하지만 대학 가서 해라.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얘는 검색을 통해서 개발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틀린 거죠. 얘하고 동갑내기가 누구냐면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청년이에요. 이더리움의 개발자. 암호화폐를 세계에서 제일 센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 다음으로 센 거, 비싼 거를 만든 친구가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친구인데 처음으로 중3 때 암호화폐 관련 논문을 썼어요.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요. 여러분 커뮤니티 들어봤죠? 예. 게이머들도 프로게이머 커뮤니티 있죠? 그렇죠, 있죠. 똑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하는 게 아니네. 이걸 안 거죠. 그러네. 네. 중3 때 논문 쓰더니 대학교 1학년 19살 때 이더리움을 출시했고요. 20살 때 학교를 그만둡니다. 왜? 재산이 조가 넘었어요. 학교 다니기 위험해. 그렇죠. 납치되고 이럴 수 있어요. 애들이 다 하니까. 그러네. 위험하네. 노출되네. 그 다음에 할 일이 달라졌어요.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전문가죠. 일도 해야 되고 회사도 설립해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너무 바빴네요. 이 최은민이라는 이 친구는 나도 쟤하고 동갑인데 내가 쟤보다는 못하긴 하지만 커뮤니티 가서 배우는구나. 그죠? 코딩은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커뮤니티에서 배우고 학습하고 오픈소스 갖다 공부하는 건데 대학 가서 배우려니까 멘붕이 오겠죠. 그러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되게 용감한 거죠.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코딩 열심히 배우면서 졸업합니다. 그리고 20살 때 스타트업을 차려요. 그 회사 이름이 테이블 매니저. 요새 KT가 광고하는 거 보셨나요? 인공지능이 식당 예약을 해드려요. 네, 맞아요. 예, 예. 그거예요. 몇 명을 예약해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음성인식 부분을 KT가 한 거고요. 뒤에 이 식당 예약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 솔루션은 그분이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야. 최영민 대표가 완전 슈퍼 사피엔스죠. 슈퍼 사피엔스. 네. 그 친구가 최근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이걸 해보니까 대한민국 식당이 10,000개 넘게 가입을 했어요. 진짜 6개월을 기다려도 예약이 잘 안 되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 식당들의 예약이 가능한 멤버십을 NFT로 발행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대표적인 메타버스에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진짜 관심이 많아져요. 많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서 경제적인 그 느낌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그 몇몇 사람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떨까요? 경제적인 효과 이게 있을까요? 사실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앞으로 돈을 벌 기회가 많다는 건 일단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투자를 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온갖 기업들이 다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게임과 엔터 기업들, 이 젊은 친구들이 거기 가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 여러분 요새 그 사람 구하는 앱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보면 NFT, 메타버스 이런 관련한 전공들 뽑는데 올해 4월 달에 제가 봤을 때 1,000명이 넘었어요.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 뽑는 사람 대부분이 다 어디? 판교 지역에. 그러니까 일자리도 그렇고 투자의 규모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메타버스 세계관을 어려서부터 체험하는 건 되게 좋고 특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슈퍼 사피엔스들처럼 그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건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열정을 갖고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얻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프로게이머길 얼마나 어려워요? 네, 되게 어려워요.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자도 되게 어렵고요. 웹툰 작가도 어렵겠죠. 또 애니메이션 만든 사람도 어렵겠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자기가 너무 좋아서 하면요. 억지로 학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이민 가려면 우리가 영어를 또 배워야 되고 가고 싶은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비자도 받고 뭐 여기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걸로 이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 신대륙으로 이주하고 싶으면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메타버스를 왜 해야 되는지 제가 마음으로 딱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메타버스로 갈까? 용납이 잘 안 되시죠?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우리가 사회적 동물, 그래서 협력도 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활동하죠.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잘 활용되는 게 첫 번째가 언어죠. 옛날부터 있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 그 다음이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걸 갖고 왔냐? 그림으로 소통을 했어요. 그 다음 기계가 발명되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진 다음이 뭐예요? 동영상이죠. 동영상.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알아요. 옛날엔 전화만 했죠. 그래도 이 문자 세대가 있었고요. 와, 요새는 사진으로 인스타를 하더니 요즘 그 다음 세대 애들은요. 동영상으로 틱톡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 뭘까요? 제일 편안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같이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그렇죠. 그게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같은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함께 느끼고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기만 하면 훨씬 나은 거죠. 나는 문자 시대가 좋더라. 나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안 좋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류 전체가 글로 가는 건 막을 수 없는 거 이해 가시죠? 같은 맥락에서 그 메타버스라는 세계로 그래서 이주할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진짜 메타버스가 더 편하고 재미있는 자녀 세대들을 이해하고 변화의 흐름을 읽는 쿨한 부모가 되기 위해선 무엇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는지 좀. 이 부모님들 세대가 많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메타버스에서 놀고 있으면 뭐라 그러죠? 아니 거기 쓸데없이 거기 가서 뭐하니 그러죠. 이해 안 가시죠? 그럼 어릴 때 놀이터는 왜 가셨어요? 친구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죠? 네. 바로 그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오면서 애들한테 못 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요, 이 뇌에서 끊임없이 누군가 얘기하고 떠들고 싶고 막 소통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감각이 발달하는 건데 그걸 못 가게 하니까 어디라도 가요? 거기라도 가서 만나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이해해야 되고 첫 번째가. 그 다음, 걔들이 그러면 어른이 이제 이해하려면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로블록스를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로블록스. 로블록스를 이제 수업에 반영해 보려고 제가 가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게임은요, 사용자들 보고 만들어서 게임을 즐기라 그래요. 심지어 그거 해가지고 너희 돈도 벌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무려 800만 명 이상이 개발을 했고요. 올라와 있는 게임이 5,500만 개가 넘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익 올린 회사나 개인은요, 막 수십억, 수백억씩 번 친구들도 많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일단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 아, 그래서 애들도 할 수 있구나. 어렵지 않은 이유가 유튜브에 따라하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 아이들도 가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란 건 뭐냐? 여러분, 그걸 따라하기를 하면서 이 사용하게 된 소프트웨어가요, 제가 공대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소프트웨어하고 똑같아요. 아하. 제가 뭐 가르치냐면요, 컴퓨터로 자동차도 모델링하고 요새는 건물도 모델링하고 다 그렇게 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짓잖아요. 이걸 한 애들은 일단 어려서부터 3차원적 사고력, 상상력, 창의력이 엄청 뛰어날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내가 그런 건물을 다 그리고 만들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꿈이 생기죠. 나는 건축가가 돼야겠다. 그랬을 때 내가 구현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머릿속에 쫙 돌아가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꿈이 그냥 막연하게 성적 올리기 위해서 학원에만 가면 만들어질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뇌가 생겨 먹은 게 그래요. 예. 생각을 많이 해야 꿈도 커지고 경험을 많이 해야 나는 이런 게 하고 싶다는 의욕도 생기는 거죠. 저는 그걸 탐험하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 거기다 뭐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이런 게임들이 굉장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그걸 하면서 유튜브도 보고 또 커뮤니티도 가입하고 그러면 그 세계에서 와, 내가 꿈꾸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과 네트워크가 이렇게 많구나. 그게 이제 메타버스의 교육관이 생기는 거죠. 뭐 안 좋은 점도 있습니까? 그럼요. 메타버스 세계에서 경험하는 게임은요, 중독성 굉장히 강한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잘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생각을 계속하기만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계관이 달라지죠. 게임은 사실 그런 새로운 세계를 도전하고 또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죠. 게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기업 나와가지고 처음에 PC방 차리고요. 진짜. 네, 한 게임이라는 거 게임 개발해가지고 돈 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를 한 거죠. 또 마크 주커버거 페이스북의 창업자도요, 원래 하버드 다니면서 게임에 막 빠져갖고 데이팅 앱을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막 실현하다가 페이스북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털 세계나 이 디지털 문명이 건설된 가장 철학적 근간이요, 게임이에요. 우리가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과거에는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도요, 되게 극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 있었고요, 그거를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통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뛰어난 탤런트를 가진 우리 개그맨이었잖아요. 그죠? 개그맨이에요. 이었지 아니. 옛날에. 근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방송국 PD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최고의 개그맨들이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합니다. 맞죠? 맞죠. 후배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꼭 PD한테 잘 보여야 되고 꼭 선배들한테 잘 보여야 되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직접 대중들한테 평가를 받으니까. 그게 메타버스 세계관입니다. 실력으로
모든 것을 평가받는. 그리고 동시에 좋아진 게 뭐냐? 그 풀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작년에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서 제일 많이 받은 작가가 누군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124억을 받았습니다. 1년에? 1년에. 와.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국적에 상관없이 재밌으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이 만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웹툰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세계 100개국에서 1등이야. 그래서 전부 한국에서 1등하는 거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그렇죠. 예, K 또 컬처가 지금 난리니까 또 그게 미니멈 10억 명이에요. 영향을 거기까지 미쳤구나 그냥 다. 그럼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 다음엔 넷플릭스가 당연히 드라마 만들자. 영화로 만들자. 예. 그러니까 저작권료까지 생기죠. 그럼 한 번 웹툰 잘 쓰면 정말 수백억을 버는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의 세계관인데 더군다나 그게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뭐 유명 화실 밑에 들어가서 10년을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만 있으면. 그래서 요새 20대 작가, 30대 작가들이 막 뜨잖아요. 그죠? 이게 새로운 메타버스 세계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만화가가 돼도 뭐 그렇게 돈 벌겠어 이랬죠.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그게 바뀌는 거예요. 나 만화가 될 거야, 웹툰 작가 할 거야 하고 도전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그때 포기하고 딱 가면 돼요. 우리 부모가 안 밀어줘서 뭐 누가 안 해줘갖고 맞아. 이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직접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맞습니다. 기회가 아주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하. 예. 도전하십시오, 여러분.